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전적이 있는 30대 여자예요. 남편이랑은 오빠 동생으로 친하게 지내다가 연애하게 되었어요. 둘이 태어난 해는 똑같은데 남편이 빠른 생일이에요. 오빠이자 친구인 사람. 저는 남편하고 연애하는 동안 꽤 즐거웠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결혼 생각까진 없었어요. 시기상조이기도 했거니와 저는 아빠라는 인간 때문에 개고생해본 전적이 있거든요. 결혼에 대한 불신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애 1주년 기념일 데이트 때부터 남편의 태도가 왠지 심상치 않게 변한 것 같더니 저한테 자꾸 결혼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도 결혼 얘기를 자주 듣게 되다 보니까 저도 머릿속에서 슬슬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냥 결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군요. 특히나 남편은 자기가 결혼한다 그러면 집에서 지원을 다 해주기로 약속을 이미 받아놨었다면서 저한테 걱정 하나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나 결혼하면 우리 집에서 신혼집 해주겠다고 했었어. 너는 돈 때문에 걱정하고 망설이지 않아도 돼. 미나야, 나만 믿고 나한테 시집 와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믿고 청혼을 받아들였죠. 시부모님께서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저를 허락해 주셨어요. 남편한테는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신우이가 딱 이때 남자친구를 새로 사귄 참이었는데 그 남자가 엄청 부잣집 자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희한하게도 영향을 끼쳤던 거예요. 그래,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법이라고. 어쩔 수 없네. 며느리는 갖다 버리고 사위를 제대로 맞이하는 수밖에. 시어머니는 저 들으랍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어안이 벙벙했어요. 갖다 버린 며느리라뇨. 진짜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조차 그 순간에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저는 적당히 진실로 답해드렸죠. 저희 엄마는 그냥 일 다니시고요. 남동생은 이제 막 취업했어요.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이에요. 여동생은 아직 대학 다니고 있고요. 그럼 부친께서는 뭘 하시는데? 아, 맞다. 이혼했다고 했지? 그래도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는 알 것 아니니? 네? 그것까진 제가 잘 모르는데 잘 살고 계신 건 확실합니다. 뭐야? 첩첩산중이로구만. 시어머니께서 혀를 끌끌 차시는데 저는 마치 그 앞에서 죄인이 된 것 같았어요. 이 결혼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감도 안 잡혔는데 의외로 그때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어차피 허락하기로 했으니 결혼은 시켜줘야겠지. 나는 한 입으로 두 말 안 하는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할게요. 당연히 그래야지. 쥐뿔도 없으면서 우리 집 같은 곳에 시집을 오다니 너는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나 보구나. 아무것도 없는 저를 그저 받아주시겠다고 하셨던 시어머니셨어요. 저는 조건이 부족한 제가 달갑게 보이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었고 그래도 받아주신 시어머니께 내심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아량이 넓은 분이시라고 여겼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저를 지독히도 구박하시더군요. 이유요? 제가 몸만 달랑 시집왔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가지고 온 것 없으면 입을 열 자격도 없다면서 저한테 입 닫고 납작 엎드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아니라 팔아먹은 악당이었나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악랄한 시댁을 만날 수는 없는 것이었네요. 시어머니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았으니 제가 가장 먼저 찾은 도움처가 어디였겠나요? 당연히 남편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결혼 전에 제가 생각했던 인물과는 영 딴판이었어요. 특히 저에 대한 애정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는 종류가 달랐더군요.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위장병 도진다고 얘기를 해도 남편이 꽤 시큰둥한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라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서 하루는 나를 잡고
남편한테 그런 태도를 보이면 서운하다고 제 기분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자기 속마음을 알려주더군요. 나는 우리 연애할 때 네가 나를 구속하지 않아서 좋았던 거야.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이런 거 저런 거 시시콜콜하게 떠들어대면서 나를 번거롭게 만들고 내 시간을 침범하려고 들면 곤란해. 자기를 안 궁금해하고 완전히 잡힐 듯 말 듯 하는 게 저의 매력이었대요. 그런저런 결혼하면 유부남이 되어서도 적당한 자유를 누리면서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는 것이었죠. 들을수록 황당했네요. 결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으면 청혼을 안 받아들였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화를 냈더니 남편은 자기는 그런 얘기를 다 했었대요. 나는 진짜 너를 다 아직도 모르겠어. 앞으로 계속 너를 알아가고 싶어. 내 옆에 있어줄래? 우리 결혼하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던 것이 어떻게 제가 자기를 구속하지 않아서 편하다는 말과 같은 내용인가요? 와, 농락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별로였는데요. 제가 기분이 상하거나 말거나 휴대폰 게임만 하는 남편 때문에 더욱 불쾌해졌어요. 남의 기분에 신경 안 쓰고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 그런 남편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저는 착잡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몸만 달랑들고 시집 왔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몸으로 때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일을 오지게 시키셨죠. 시댁의 큰 어르신 댁에 가서 집안 행사를 치르는 일에도 저를 무척 써먹으셨고요. 제가 요리를 배워본 적도 없건만 난데없이 갈비찜 양념을 20인분 만들어야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과일 준비부터 다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다른 반찬들까지 다 꾸려야 하고 상 차리는데도 제가 한 몫을 해야 했고 무엇보다 가장 힘든 뒷정리까지 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일을 했을 때 그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사람이 과로 때문에 졸두하고 사망까지 하는 줄 알겠더라고요. 저 혼자 식기 정리하는 걸 뻔히 보고 알면서도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 어른들은 일을 거들지 않은 채 되려 제 쪽을 보면서 험담을 하셨어요. 집안도 완전 별 볼 일 없다면서 이혼 가정에다가 부치는 결혼식장에도 없었고 모치는 어디 대수롭지 않은 직장이라도 다니는 모양이고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없이 뭐 했대. 하여간 이런 것에서 열등한 부류인 게 보이는 거라니까. 그래도 머리 쓰고 몸뚱이 부려서 제대로 된 미천 하나 없이 결혼 성공했으니 나름 재주는 있네. 분개하기에 앞서서 저는 시어머니께서 그 가운데 당당히 껴서 제 험담을 하신다는 게 황당했어요. 결국 그래봤자 본인 얼굴에 침 뱉기 격 아닌가요? 보통 이상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그날 시댁 행사 때 처절하게 깨달았죠. 이상한 집안에 제대로 잘못 걸렸다 싶더라고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심산으로 그날은 결국 꾹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뒤였어요. 제가 일부러 꼬리 내리고 고분고분하게 굴었음에도 시어머니께선 만족하지 못하신 모양이었나 봐요. 아니면 저의 길을 완전히 죽여놓으시려고 그참에 작정하셨을 수도 있고요. 시댁에서 시어머니랑 부엌일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제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예요. 오른쪽 귓가에서 서걱 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소름이 돋았고 쳐다보니까 시어머니께서 한 손에는 가위를 들고 다른 손에는 자른 제 머리카락 뭉치를 들고 계셨어요.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제 머리를 왜 자르셨어요? 내가 그러길래 저번부터 너 머리 똑바로 묶으라고 했지. 부엌에 들어올 때는 머리털 한 올 흘러내린 것 없이 내가 깔끔하게 정돈하라 그랬어, 안 그랬어? 진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살면서 상상조차 못해본 일을 당할 줄이야. 간신히 울음 터지려는 거 참고선 미용실에 갔죠. 그런데 미용실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모든 여자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는 진짜 여자한테 머리카락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제가 고이 기른 머리를 이딴 식으로 잘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딴 말을 꺼내시며 카톡을 보내셨길래 제가 그거 보자마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어머님 때문에 저 지금 머리 엄청 짧아진 거 아세요? 그래서 뭐 가발이라도 맞춰주리? 머리야 금방 자라는 것인데 왜 유난 떨고 난리니? 이게 어떻게 유난이에요? 어머님은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씀이세요? 그러길래 째깍째깍 내 말대로 머리 잘 간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근데 너 목소리가 설마 울었니? 으이그, 제발 나약하고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라니까. 너는 어쩜 네 수준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해? 하여간에 너는 애가 기품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말이 안 통해도 그렇게 안 통할 수가 없었죠. 새삼 시어머니는 일반적인 사고로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만 재차 깨달았어요. 근데 하필 이때 불난집에 기름 한 통이 잘잘 끼얹어졌어요. 바로 저희 엄마가 어떤 일을 다니시는지 시어머니께서 알게 되신 것이었죠. 제 친정 엄마는 콩나물 공장 일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 한다고 밝히면 약점 잡히는 게 될까봐 일부러 두루뭉술하게 답변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어이 밝혀지고 만 거였죠. 뭐? 콩나물 공장? 내가 키도 안 차서 웃음도 안 나오네. 거기가 대체 뭐 하는 데라니? 콩나물 대가리 닦는 곳이니? 대단한 집구석이 올시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무척 화를 내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건수 잡았다며 신나하는 이중적인 기색을 보이셨어요. 저는 좌불안석이었고 주둥이 단속 못한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저를 더욱 쉽게 막 대하셨던 것 같아요.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던가요? 정말 그렇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향해 대놓고 이죽거리시며 막말을 툭툭 뱉으셔도 이제 어느새 익숙해져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지에 슬슬 오를 때였습니다. 도저히 제가 흘려 넘길 수 없는 발언을 시어머니께서 하셨어요. 애비 없이 자라서 그런지 반쪽짜리는 확실히 티가 나. 그런 건 숨겨지지가 않는 법이거든. 드라마를 보시면서 혼잣말로 감상을 뱉으신 것이었으나 그건 분명 저를 겨냥한 발언이었어요. 과일 깎은 걸 내가던 제가 멈칫했죠. 곱씹을수록 화가 나서 과일상 내팽개치고 시어머니랑 싸우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고 제가 따졌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아주 태연하게 저를 상대하셨어요. 내가 나쁜 의도까지는 없었는데 네가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나로선 억울하네. 억울하시다고요? 어머님, 그게 어떻게 나쁜 의도 없이 하실 수 있는 말인가요? 너는 내 부친에 대해 좋은 기억이 없잖아. 나는 네 부친이 잘못했다고, 자식들한테 참 못난 애비였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거야. 결국 원죄는 자식이 아니라 부모한테 있다. 이 말이지 나는. 이건 뭐 꿈보다 해몽도 아니고 시어머니는 뻔뻔스레 제 말을 받아친 것도 모자라서 그 상황에 저를 타이르셨어요. 너는 앞뒤 안 재고 꼭 이렇게 경거망동하면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버릇이 있더라.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어. 어찌 보면 이게 바로 시어머니 특유의 화법이기도 했어요. 꼭 마지막에는 탓을 저한테 돌리셨고 제가 앞으로 고쳐야 할 방향으로 상황을 마무리하셨죠. 원인 제공은 시어머니 쪽에서 늘 했는데도 끝은 저로 매듭지어지니까 당시에는 결국 내가 처신을 못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했었어요. 제가 환경 속에서 제대로 세뇌당했었나 봐요. 제가 그러고 있는 와중에 남편은 딴 길로 내내 새고 있었죠. 남편은 뭐 하나에 빠지면 그거에 몰두하는 성격이었답니다. 게임 한 가지를 해도 무조건 돈으로 아이템 질러가면서 했어요. 그런 인간이 갑자기 축구에 맛을 들였어요. 운동복부터 축구화까지 세트로 전부 구매했고요. 평일에 퇴근해서는 소파에 들어 누워서 축구 영상만 내도록 봤어요. 거기까진 제가 속으로 이를 갈면서도 참아줬는데요. 어느 날 새벽 4시에 남편 휴대폰에서 알람이 시끄럽게 울리더군요. 당연히 저도 깼죠. 이 시간에 알람은 왜 맞췄어? 왜 일어나는 거야? 지금 축구 봐야 돼. 나 거실 나가서 TV 볼 테니까 너는 계속 자. 먼 새벽에 축구인가 싶었는데 유럽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 경기가 그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자꾸만 새벽에 알람을 시끄럽게 맞춰놓고 일어나서는 거실에서도 시끄럽게 축구를 틀어놓으니까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리고 휴대폰으로도 손흥민 골 모음집인가 하는 영상을 맨날 시도 때도 없이 틀어놔서 나중에는 의료제가 왔어요. 보는 거 좋다 이거예요. 축구 좋아하라 이겁니다. 근데 왜 피해를 주냐 이거죠. 제발 이어폰 좀 끼고 시청하면 안 돼? TV 볼 때도 볼륨을 꼭 그렇게 안 크게 해도 되잖아. 알람은 진동으로 맞춰도 깰 수 있는 거잖아. 아, 그러면 맛이 안 난다니까? 크게 트는 게 좋은데 이어폰으로 오래 들으면 귓구멍 터질 것 같아서 힘들어. 내 집에서 내가 영상 큰 소리로 보겠다는 게 왜 내가 불만이야? 네 와이프가 머리 아프다잖아. 내가 괴롭다는데 제발 적당히 좀 하면 안 돼? 네가 귀마개를 껴. 그것도 싫으면 집을 나가. 네가 이 집에 기여한 게 뭐 있는데? 너 한 푼이라도 보태줬어? 아니잖아. 주제 파악하고 얌전히 있어야지. 왜 이렇게 나대? 그때 머리가 띵 울리더라고요. 남편이 툴툴거리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반대로 가슴은 차갑게 식더군요. 자기가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생각도 없이 남의 기분 살피려는 신용도 안 하고 휴대폰만 들 남편의 태도에 모전자전이구나 싶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신우이 한번 거론해야겠네요. 모전 여전도 해당돼서요. 신우이는 제 결혼 전에 어떤 부잣집 남자랑 연애 중이었어요. 저희 부부 결혼식 때 자기 남자친구 데리고 오겠다더니 못 데리고 왔었고요. 그랬다가 나중에 신우이 커플이랑 저희 부부랑 넷이서 저녁 한번 먹은 적 있었거든요. 신우이가 만든 자리였고요. 저는 별 생각 없었고 그냥 대화하고 밥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신우이가 그 남자랑 헤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온갖 짜증을 다 내셨었죠. 에라 이거사, 불꽃 튀는 사랑이라더니 금방 결혼할 것 같다더니 헤어졌냐고. 그런데 그때 너무 어이가 없게도 신우이가 갑자기 저를 지목하면서 제 탓을 한 거예요. 그때 식사 자리에서 제가 너무 수준 낮은 티를 냈고 그걸 본 남자가 이 집안은 안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서 결혼 안 하기로 하고 헤어진 것이라는 게 신우이의 주장이었어요. 미친 거 아닌가요? 제가 황당해서 그냥 헛웃음만 짓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무척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셨어요. 너, 네 엄마 콩나물 공장 다닌다고 그런 얘기 꺼냈니? 네? 어머님, 난데없이 무슨 말씀을. 너 그 자리에서 네 엄마 콩나물 대가리나 따는 하찮은 사람이라고 그거 밝혔냐 이 말이야. 살면서 그런 모멸감은 처음 느껴봤어요. 바로 그 순간에 저는 신우이의 웃음 꾹 참는 얼굴도 봐버리고 말았고요. 너무 얄미워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네요.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제가 득달같이 시어머니께 따져 물었어요. 근데 시어머님께서는 되려 더 강하게 나오시더군요. 네 엄마 동생 죄다 콩나물 공장 다니는 거 맞잖아. 가방끈 짧고 못 베어먹고 실패한 인생들 살아가는 씨가 그득그득한 집안. 그게 니네 집안 맞잖아. 실패한 인생들? 어머님, 지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어머님이 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지나친 건 너네 집안이고 네 엄마는 고졸도 아니라 중졸이잖니. 너는 전문대 나와서 설치고 네 남동생도 똑같이 전문대 나왔잖아. 전부 다 최소 4년제 나온 우리 집안과는 격부터 다르지. 하여간에 가방끈도 짧고 돈도 없고 인생 말아먹은 것들이 꼭 이렇게 주제 파악 못하고 말만 더럽게 많고 자존심만 세더라. 이러니까 인생 실패자들이 개돼지로 불리는 거야. 제가 시어머니의 폭탄 발언에 눈이 돌아가 버렸고 신우이가 자기 엄마 말리는 신용만 대충 하면서 응, 언니가 이해해요. 이지랄 떨길래 머리끄댕이 잡아버렸어요. 시어머니께서 감히 누구 딸의 머리를 잡아뜯냐면서 난리를 치셨죠. 진짜 완전히 개판이었네요. 저는 당장 그날 저녁 남편한테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죠. 어우, 우리 엄마가 말이 심하셨네. 너무 표현이 노골적이셨다. 노골적이라니? 사실은 사실인데 표현이 잘못됐다는 거야? 너는 또 왜 말을 꼬아서 받아들여?
우리 엄마 원래 만만치 않은 성격이야. 너도 초반부터 그거 다 눈치챘다 그랬잖아. 네가 좀만 더 참아. 설마 평생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네가 인내심만 발휘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남편이 개소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저의 희생 위에 평화를 쌓자는 얘기였으니까요. 저는 애써 그 황당함을 꾹 누르고 남편한테 말했죠. 개돼지니 뭐니 정상적인 사고 박힌 사람이면 자기 며느리 가족을 겨냥해서 그런 말은 못해. 나는 시어머님 사과 받아야겠어. 제가 단호하게 말하니까 남편이 우물쭈물하다가 잠시 후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전화 끊고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어머님이 뭘 하셔? 들은 그대로 말해봐. 너야말로 머리 식히고 나서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엄마가 그러시는데. 그거 듣고 제가 열받아서 눈이 휙 돌아갔어요. 정식으로 사과? 정말 시어머니께서 정상인의 사고를 뛰어넘으신 분인 줄은 진작 알았지만 역대급 완전체 인간이실 줄이야. 내가 미쳤다고 사과를 드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자꾸 물어봐. 내가 잘못했나? 그쪽이 잘못했나? 야, 그쪽이라니 말 조심해. 아무리 엄마가 잘못하셨다고 해도 네가 가진 거 없이 결혼했으면 판단이라도 이럴 때 잘해야지. 결국은 또 그거네. 내가 결혼할 때 돈 안 들고 온 거. 우리 집이 너네 집보다 학력 낮은 거. 이게 문제라는 거잖아. 됐으니까 오빠가 나서서 해결해. 아니, 내가? 내가 왜? 야, 네가 애초에 상황을 안 좋게 끌고 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이름 버려놓고 왜 나한테 뒷수습을 맡겨? 그럼 오빠가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어머님한테 결혼하고 나서 내내 시달릴 때 오빠는 휴대폰 게임만 하고 밖에 나가서 취미생활이나 즐겼잖아. 이럴 거면 결혼은 왜 했어? 내가 말했잖아. 너랑 결혼하면 편하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다고. 그래서 너랑 결혼한 건데 네가 이렇게 대가리가 나쁠 줄은 몰랐어. 대가리가 나쁘니까 결혼 생활에 적응 못하고 겉도는 거겠지. 장모님이 콩나물 대가리 딴다고 해서 네 대가리에 지장이 가는 것도 아닌데 왜? 넌 뇌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냐?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만 정말이지 모전자전이었어요. 남편에게서 시어머니가 제대로 보이더군요. 결혼 생활에 남은 미련 단 한 줌도 남기지 않고 그때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 엄마 콩나물 대가리 안 따거든? 야, 너는 마트 가서 파는 콩나물에서 대가리 없는 거 봤냐? 노란 대가리 안 달려있는 불량품 콩나물 따위 본 적 있냐고. 나는 마트 가서 콩나물을 살펴본 적이 없는데. 이런 무식한 집안을 봤나. 이제는 나한테 제발 있어달라고 빌어도 내가 사절이야. 너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당장 이혼해. 남편이랑 미친 듯이 싸우고는 이혼하기로 했어요. 친정 엄마한테 바로 알리긴 못해서 남동생 여동생 불러놓고 술 한잔하면서 다 말했어요. 시댁인간들 가만 안 두겠다고 동생들은 난리였죠. 여동생이 저 대신해서 엄마한테 잘 말해주겠다고 했어요. 이튿날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는데요. 우리 딸 밥은 먹었어?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고는 바로 우셨습니다. 저도 숨죽여서 울었네요. 너무 죄송해서요. 집으로 와. 엄마가 맛있는 밥 해줄게. 우리 딸이 좋아하는 조기구이랑 생태찌개 해줄게. 나 엄마 밥 먹고 싶어. 그래서 미안해. 아직도 엄마 밥 먹고 싶어 하는 딸이라서. 아직도 철이 없고 내 앞가림 똑바로 못해서 미안해. 다시는 엄마를 슬프게 만드는 딸이 되지 않기로 그때 굳은 결심을 마쳤어요. 이혼은 금방 진행되었고요. 갈라서고 나니까 대체 왜 일찍 결혼했었는지 과거의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에 홀렸었나 봐요. 전 남편은 저랑 갈라서고 2년 지났을 때 결혼한다는 얘기가 얼핏 들려왔었는데 보니까 파혼당했더군요. 혹시 상대가 시댁의 개진상을 알게 돼서 도망간 걸까 싶었어요. 그리고 전 시누이는 부잣집 남자를 놓친 후유증으로 일탈이라도 했던 건지 갑작스레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어요. 시기를 보니까 저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임신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상한 놈한테 발목 잡혀 산다는 얘기에 솔직히 조금은 쌤통이란 생각이 들었답니다.
제 이혼을 기점 삼아서 저희 가족들이 전부 똘똘 뭉쳐서 성공을 도모했는데요. 여기에는 특별한 운도 따랐어요. 제가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아빠의 병환 소식을 듣게 됐어요. 간 쪽이 나빠서 병원에 계시다는 말만 듣고 동생들이랑 가보았는데 알고 보니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더라고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어렸을 때 그토록 증오했던 아빠였는데 죽음 앞에서 초라해진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찡하더군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친가에 재산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왔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희 가족을 따로 부르시더니 재산을 주겠다 하시더라고요. 늘 저희 식구가 마음 한켠에 걸려 있었는데 이번에 아빠가 돌아가실 때 저희가 마지막을 지켜드리는 것을 보고 결심을 굳히신 거였대요. 그래서 얼떨결에 돈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빚을 거의 내지 않고 가게를 차릴 수 있었죠. 저희 엄마가 작은 이모랑 오래 고민하며 마음속에 품어왔던 가게, 바로 떡집이었어요. 작은 이모의 시댁되는 집안이 원래 지방 시골 동네에서 떡집을 오래 했거든요. 저희 엄마 작은 이모, 그리고 작은 이모의 시댁 친척 어르신, 이렇게 세 분이 떡집을 시작했어요. 제 남동생이 각종 잡일과 인터넷 홍보를 맡았고 여동생이 끊이지 않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눈으로 먼저 맛보는 예쁜 떡들을 많이 내놓았어요. 포장 주문을 많이 받기 시작했더니 어느새 택배 주문도 물밀듯이 들어오더군요. 감당이 안 될 정도라서 하루에 택배 주문량을 한정으로 하기 시작했을 때쯤 떡집은 유명 맛집이 되어 있었어요. 가게 한쪽 벽면에는 늘 택배 박스가 가득 쌓여 있었죠. 그날은 제가 가게 유리창의 얼룩이 유난히 눈에 들어와서 직접 그걸 닦던 와중이었어요. 폭풍전야라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문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게 앞에 차가 한 대 멈춰서더니 뒷좌석에서 내린 사람이 저한테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완마? 이게 누구니? 유리 닦는 폼이 어쩐지 낯설지 않다 싶었는데. 세상에, 전 시어머니였어요. 그때 운전석의 창문이 내려가더니 전 남편이 어색한 표정으로 저한테 눈인사를 보냈어요. 저는 무시해줬죠. 전 시어머니가 품에 안고 있는 아이가 눈에 띄더군요. 안겨있을 덩치는 아니건만 딱 봐도 말 더럽게 안 듣는 아이인 듯 했습니다. 칭얼거리면서 발로 전 시어머니를 퍽퍽 걷어차는 것만 봐도 알만했죠. 전 시누이의 아이란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손주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보칠까? 얌전히 있어. 할미가 맛있는 떡 사줄게. 아무나 사 먹기 힘든 고급 떡이야. 맛있겠지? 응? 전 시어머니가 애를 써봐도 아이는 짜증을 멈추지 않더군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어버렸네요. 그러자 전 시어머니가 저를 째려봤고 그때 주차를 마친 전 남편이 다가왔어요. 네가 아둔하게 굴어서 놓친 우리 아들은 곧 세장가 될 거란다. 워낙 줄을 선 여자들이 많아서 고르고 고르느라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었을 뿐이지. 전 시어머니의 허세에 저는 그냥 웃었어요. 전 남편이 예전에 결혼 목전까지 갔다가 파혼당한 이야기는 저조차도 알고 있는데 저런 거짓말을 하다니. 결혼 답례푼도 여기서 맞출 거란다. 예약이 이미 꽉 차 있다길래 직접 와서 부탁을 해보면 받아줄까 싶어서 와본 거지. 이 정도 열의를 갖고 인생 살아야 하는 거란다. 안 그러면 너처럼 항상 그저 그런 인생을 살게 되거든. 너는 지금 그 앞치마 복장에다가 청소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 가르침을 완전히 잊고 산 모양이네. 가르침? 그런 것도 주신 적 있었나요? 저는 늘 헛소리로 귀가 썩은 기억밖에는 없는데. 뭐야? 헛소리? 이게 청소 알바 주제? 이런 데 소속돼 있다고 네가 우쭐하기라도 한 모양이지? 꼭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명품관에서 일한다고 자기가 명품 된 줄 아는 멍청이들이. 여기 요즘에 제일 핫한 곳인데 연예인들한테도 막 문의 들어와요. 주문 못 넣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일부러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전 남편이 이렇게 중얼거리더군요. 너 진짜 더 예뻐졌다. 관리 잘 받고 살았나 봐.
글쎄, 못난 놈이랑 살 때는 못났던 거고 지금은 잘난 놈이랑 살아서 그런가 봐. 잘난 놈이랑 산다니? 너 결혼했다는 소식은 못 들었는데? 아, 남자친구 있어. 결혼할 예정이야. 이미 우리 엄마 사위나 다름없고. 전 남편이 저를 너무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옆에서 전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리며 눈치를 줬죠. 지금 그럴 때냐는 비난이 담겨있더군요. 간만에 그 엄마의 그 아들 모습을 보니까 웃겼어요. 여기서 너 유리나 닦고 사는 거 보니까 재밌다. 아무래도 여기랑 인연인가 보네. 어떻게든 주문을 넣어야겠어. 전 시어머니는 호쾌하게 외치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일부러 느릿하게 마저 유리창을 닫고 들어갔어요. 보니까 전 시어머니는 카운터에 매달려서 제발 주문을 받게 해달라 그러고 있고 아이는 시끄럽게 울고 떼를 쓰고 그거 달래느라 전 남편은 진땀 빼고 있고 그렇게 한 단변만 봐도 정신없는 집안이었어요. 저기에 안 속해 있는 게 감사했죠. 그때 저랑 눈이 마주친 직원이 외쳤어요. 아, 혹시 아까 보니까 아시는 사이 같은데 아시는 분이면 특별히 해드리는 걸로 할까요? 그러자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시선이 동시에 저한테 쏠렸어요. 저는 싱긋 웃으며 말했죠. 아니요, 특별히 안 해줘도 돼요. 어리둥절하게 굳어있는 모자를 쳐다봐준 제가 대표자 이름이 적혀있는 액자 쪽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더 젊어서 그런 건지 전 시어머니보다 먼저 글자를 확인한 전 남편이 경악했죠. 대표자 이름이 왜... 설마 장모님? 전 시어머니는 차마 이런 방구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이 질려서는 입만 뻐끔뻐끔 하더군요. 제가 무슨 문제라도 있냐는 듯 쳐다봤는데 제 시선을 피했어요. 조금 있으면 저희 엄마, 아니 대표님 오시는데 뵙고 가시겠어요? 직접 청해 보시죠. 결혼 답례품 주문 제발 받아달라고요. 제가 외치자 얼굴에 피기가 싹 가신 전 시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가자. 여기 말고 유명한 곳 없는 줄 알아? 다른 데 찾아가면 돼. 횡설수설하면서 가게를 나섰고 저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죠. 갑작스러웠던 재회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잠시 후 가게 옆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거든요. 주차된 차를 빼다가 전 남편이 옆차를 긁은 거예요. 이거 엄청 비싼 차 아니니? 아이고야, 어쩌자고. 엄마가 애를 잘 보셨어야지. 애가 뒤에서 내 머리를 때리고 발광을 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미치겠네 이거. 돈 엄청 물어줄 것 같은데. 전 남편이 말을 끝을 흐리면서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서 있는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어림도 없다는 듯 바로 그 기대를 잘라주었죠. 여기 건물에 CCTV 달려있는 거 보이지? 내가 차주한테 증거 다 줄 거야. 튀어봤자 소용없어. 그랬더니 전 시어머니가 바들바들 떨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눈물에 환장쇼를 해서라도 차주한테 노블리스 오블리주 해달라고 하면 돼. 전 시어머니는 피해 차량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보면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 옆에서 전 남편은 우리 엄마만 믿어. 이 꼴값을 떨고 있었고요. 그때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죠. 바로 제 앞치마 주머니에서요. 놀란 시선이 저에게로 쏠린 걸 만끽하면서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할 생각 없는 마세라티 차주입니다면 누구시죠? 저의 음성과 함께 스르륵 전 시어머니가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전 남편은 멍하게 너 휴대폰 2대였니? 같은 헛소리나 하고 있었고요. 한결같은 등신이 한때는 제 남편이었다니 부끄러웠네요. 수리비 제대로 청구할게요. 아, 설마 못 베어먹은 개돼지 집안 상대로 돈을 깎아달라거나 돈을 안 주는 그런 품격 없는 행동은 안 하시겠죠? 엘리트 집안이시잖아요. 제가 푸하하 웃으면서 말하자 전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는데 귀가 빨개져 있었어요.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던 전 남편의 눈빛. 그게 어쩌면 가장 통쾌했네요. 그 후로 얼마 지나서 지인에게 들었는데 전 남편이 제 남자친구가 누구냐고
엄청 캐물으면서 알아내고 다녔대요. 제 남자친구가 저보다 연하에다 집안 좋고 유럽 살다가 들어온 사람이라는 얘기까지 듣고선 더 안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인생은 흑역사와 사이다가 골고루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더니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니 저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도 만나게 되네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옆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과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